안녕하세요. 축구에 빠지다의 오비입니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경기장을 누비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 미드필더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팀의 살림꾼이자 키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축구 입문 가이드 7편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앙 미드필더의 미드필더라는 용어부터 살펴보면 미드필더는 영어 미드와 필더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중간에 위치한 자라는 뜻으로 공격수와 수비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드필더라고 지칭됩니다. 이 공격수와 수비수들 사이 그 중에서 중앙에 배치되는 중앙 미드필더들은 팀의 허리에 배치되어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수로부터 얼마나 안정적으로 볼을 받고 공격수에게 연결해주는지에 따라서 그 팀의 공격력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앙 미드필더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축구 경기에서 제일 많은 선수들이 배치되고 볼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중앙 미드필더들이 위치해 있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들은 항상 상대팀에게 강한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두 팀의 미드필더들이 겹쳐져 공을 소유한 쪽은 공을 지키기 위해, 공을 소유하지 못한 쪽은 공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센터 서클이 중심이 되는 중앙 공간을 바로 경기장의 중원이라고 표현하고, 이곳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표현할 때 중원 싸움이 치열합니다 또는 허리 싸움이 치열합니다와 같은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어느 팀이 이 중원을 지배하는지에 따라서 팀 전체의 경기력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앙 미드필더가 상대방의 압박에 볼을 뺏기게 된다면 상대팀에게 결정적인 득점 상황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들에겐 볼을 뺏기지 않는 볼간수 능력과 상대방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압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는 공격 시에는 공격 가담, 수비 시에는 수비 가담을 함으로써 언제나 상대팀보다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공격과 수비 양쪽 모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 말은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에게는 강한 체력과 왕성한 활동량이 필수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우리 팀 페널티 박스에서부터 상대팀 페널티 박스까지 왕성하게 오가는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을 박스에서 박스로라는 뜻으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고 부르고, 이 유형의 대표적인 선수들로는 아르투로 비달, 은골로 캉테, 무사 시스코, 바이날둠과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팀의 중원 지배력이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든 축구 선수들에게 필요한 능력이지만 특히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은 볼의 흐름, 즉 경기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하며 뛰어난 공간인지 능력으로 공간 창출을 해야 하는데요. 적극적인 침투를 통해서 우리 팀 공격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 시에는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대팀의 압박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팀 동료의 패스를 받아주러 가는 이타적인 움직임 및 롱패스를 통한 반대 전환 플레이들을 통하여 축구팀의 공격 전개에 있어서 톱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약해보면 팀의 중앙에서 공수를 오가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팀 동료를 도와주며 공격과 수비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은 감독들의 전술에 따라서 구성 숫자가 달라지는데요.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포메이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감독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전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미드필더들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들은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때 굉장히 고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각 선수들마다 지니고 있는 능력과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의 조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토트넘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1군 선수들을 살펴보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해리 윙크스, 지오반니 로셀소, 무사 시스코, 델레 알리, 탕기 은돔벨레가 있습니다. 무려 6명의 선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6명의 선수들의 장단점들과 특성을 파악하여 상대팀에 따른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이 무리뉴 감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브롬 위치전 라인업을 살펴보면 시스코, 로세소, 호이비에르 3명의 선수들로 미드필더진을 구성하여 경기에 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을 살펴보면 시스코는 볼다르는 기술이 투박한 단점이 있지만 강한 체력과 월등한 피지컬로 공수를 오가며 활약하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기용되었고, 시스코에게 부족한 볼다르는 기술과 패싱력
슈팅력에 장점이 있는 로세소를 같이 기용하여 상대팀의 압박에서 벗어나 손흥민, 케인에게 전진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이비에르를 기용하여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와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을 맡김으로 3명의 미드필더를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같은 중앙 미드필더라도 감독에게 어떤 역할과 롤을 수행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수들의 특성과 장점에 따라서 미드필더진을 잘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앙 미드필더들의 롤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뉘어져서 포지션으로까지 변형되기도 하는데요. 중앙 미드필더에서 좀 더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보다도 더욱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에 대한 내용은 다음 축구 입문 가이드 8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인 중앙 미드필더의 대표적인 선수들로는 레알 마드리드의 루카 모드리치와 토니 크로스, 리버풀의 티아고 알칸타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사울 리게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폴 포그바, 맨체스터 시티의 일카이 균도안, 바이에른 뮌헨의 고레츠카와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축구에서 팀의 중앙에 배치되어 허리가 되어주는 중앙 미드필더, 공수를 오가며 팀의 톱니바퀴가 되어야 하는 중앙 미드필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및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축구에 빠지다의 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